저로서는 남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제 직업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전문직의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랍스터님. 시청자분들한테 우리 랍스터님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관세사나 그리고 원산지 관리사, 기타 국제 자격증이나 각종 국내 자격증들을 획득한 이후에 지금은 관세사 법인에서 2년차 관세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원래 관세사 일을 하려면 자격증이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역 계통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무역 자격증이나 관련된 경력 혹은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관세사로서 업무하는데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겠는데 직접 우리 랍스터님께서 관세사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관세사도 전문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관련된 법률들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관세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역에 전문화되어 있는 세무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FTA부터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AEO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물품의 보안에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협정, 외국의 정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랍스터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관세사로서?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 중에서 관세 대행 서비스가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 수입 통관이라던가 혹은 뭐 FTA 적용 같은 제반 법률 업무를 해석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사라는 직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만큼 다양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굳이 선택하신 거죠? 네, 저는 경계에 서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한 국가라는 영역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글로벌 시대 안에서 외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경계선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게 너무 매력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 어느 나라랑 FTA를 타결했다, EU에서 영국이 탈퇴를 한다, 이런 국제 정세나 혹은 경제적인 상황들이 매번 변화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한테는 영향이 오고 또 기업체들한테도 오는데 그런 것들을 매번 이해하고 매일같이 개정되는 법률들을 새로 공부해 나가는 것들도 저희 직업에서는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남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제 직업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되게 멋있네요. 어려울수록 내 영역을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게 전문직이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던가 인천항, 부산항 같은 물류가 집적되어 있는 그런 단지에 가보면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요. 매번 매일 다른 물건들이 수입되는 이 직업 안에서 굉장히 평생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물품들의 스토리를 직접 대변해주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렵게 얻어낸 꿈인 것만큼 준비도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순수하게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되게 빨리 한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잡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 관세사 시험에 과목들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첫째는 관세법과 환급 특례법을 합친 한 과목이 있고요. HS 코드로 분류하는 관세 율표 및 상품화 과목이 있고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관세 평가, 무역 전반을 다루는 무역 실무 과목,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부터 어려운 과목들을 단기간 내에 공부했을 때는 팁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몇 개 공유해 줄 수 있으세요? 먼저 암기라는 것은 내용을 줄이는 게 암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뇌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두꺼운 법전 그 책을 전부 다 머릿속에 한 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고 마치 압축 프로그램을 쓰는 것처럼 내용들을 머릿속에 암기할 준비를 하고 그걸 다시 머릿속 밖으로 꺼내는 응용 능력 발휘하는 그 2가지가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논술로 보기 때문에 이 시험지에다 풀어내는 능력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암기를 얼마나 글로 잘 풀어내냐는 능력이어서 자기가 암기한 걸 얼마큼 많이 복습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응용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험 생활을 할 때 암기를 위해서 시중에 있는 책을 제 머릿속에 딱 들어갈 분량만큼만 책을 만든 다음에 그 출판업체에 전문적으로 맡겨서 책을 출판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제 개인용 책을. 물론 비용은 한 20만 원 정도 원저리로 들어서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충분히 공부 시간을 많이 줄여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업무하는데도 저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공감각자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색깔이랑 글을 매칭해서 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수입, 수출, 관세, 감면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 색깔을 좀 매겨서 제 머리에 와닿는 데 있어서 그냥 글자 자체의 느낌보다는 색깔이 주는 느낌까지도 포함해서 제 머릿속에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너무 변태적인 방법이어서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제가 만든 그 자료를 일부 수험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너무 자랑인데 후배로 합격한 관세아들이 실제로 제가 만든 책을 제가 준 적도 없는데 사용하고 업무에서도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종종 와. 이렇게 자랑을 잘하시네. 아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관세사를 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고객이 갖지 못한 어려운 법률 지식을 고객한테 파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정신이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 기본적인 걸 제외한다면 첫째로는 주변 사물이나 신기술 또는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물건이 새로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관세사로서 법률적인 지식을 그 물건에 대입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비행기인가? 혹은 어린이용 장난감인가? 하지만 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결과는 드론은 카메라로 분류하겠다. 근데 카메라예요? 네, 그런 결론이 난 적도 있고 둘째로는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세사라는 직업은 물건의 스토리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토리라는 게 사실 이 물건이 우리나라로 왜 들어오게 됐는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즉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걸 법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관계를 내가 서류만 보고 파악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서류를 해석하는 능력도 그렇고 계산적으로 업무를 하기에는 답이 딱딱 나오는 일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서 항상 논리적으로 어떤 최선을 찾아가는 그런 직업이라고 아까 같은 그런 해석도 계산으로는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으면은 이게 왜 그런가 하는 타당성을 갖춘 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네, 그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